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김선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오토 딥네 Hierarchical Neural Architecture Search for Semantic Image Segmentation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9년도 CBPR 올해 프레젠테이션으로 퍼블리시된 논문이고,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도와주신 분은 김병원님, 이찬영님, 홍은기님, 안종식님입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딥랩을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위한 나스 모델입니다. 저자들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자체를 생성하고자 했습니다. 아키텍처 서치 같은 경우에는 오토ML의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오토 딥랩인 이유도 이제 오토 ML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오토 ML 측면에서 다츠라는 이 논문을 주로 참고를 해왔고,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측면에서는 딥랩 V3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네,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스가 기존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주로 풀었는데, 이제 덴스 이미지 프리딕션, 즉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초기에 제한된, 그러니까 선행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기존 나스류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셀 레벨에서 아키텍처 서치를 주로 진행했는데, 네트워크 레벨, 좀 더 큰 그림에서도 아키텍처 서치를 진행한 것이 하나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셀 레벨 서치 스페이스와 네트워크 레벨 서치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테이블을 보시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오토 딥랩의 경우 이제 아키텍처 서치를 위해서 GPU 데이즈로 봤을 때 가장 적은 3데이즈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셀 레벨 그리고 셀 레벨 그리고 네트워크 레벨을 모두 진행했음에도 이렇게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린 것을 보아 굉장히 에피셔시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 연구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픽셀별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오토 딥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랩을 사용을 했는데 딥랩은 이 당시에 세그멘테이션 테스크에 대해 소타 모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버전 중에서 해당 논문은 V3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V3를 많이 참고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ASPP, 즉 아트러스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 네트워크 레벨에서 오토 딥랩은 이게 오토 딥랩의 네트워크 레벨의 서치 스페이스인데 이 마지막에 추가되는 것이 ASPP입니다. ASPP 같은 경우는 딥랩 V3에서 처음 제안되었는데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는 이제 픽셀 단위로 조밀한 예측이 필요한데 객체 분류를 위한 신경망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특징 맵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디테일한 특징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컨볼루션 기법이 존재하고 그중 하나가 이제 아트러스 컨볼루션이고 아트러스 컨볼루션은 보다 넓은 스케일을 수용하기 위해 중간에 구멍, 즉 홀을 채워넣고 컨볼루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컨볼루션에 비해 연상량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넓은 립세스티브 필드를 커버하는 방법입니다. 이 ASPP는 멀티스케일에서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고 오른쪽과 같이 아트러스 컨볼루션을 위한 확장 계산을 6, 12, 18, 24 등을 적용을 하고 여기서 제한된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리셉티브 필드를 볼 수 있게 제한한 방법이 ASPP입니다. 네, 그리고 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스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신경망 구조 및 형태를 딥러닝을 통해 탐색하는 방법을 합니다. 다양한 나스 방법 중에서 이제 오토 딥랩은 디퍼런셜 나스를 사용했는데요. 디퍼런셜 나스는 이상적인 디스크리트한 설치 스페이스 방법과 달리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을 사용해서 미분을 가능하게 하고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아키텍처 서치를 수행하게 합니다. 이제 오토 딥랩의 저자들은 디퍼런셜 나스를 사용한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측 논문을 많이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레벨, 그 다음에 셀 레벨 설치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오토 딥랩에서 나온 피규어인데, 요렇게 큰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네트워크 레벨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파란 원 하나하나가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란 원이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설치를 하는 것이 주요 컨트리뷰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레벨, 즉 하이어키컬 아키텍처 설치를 제안을 한 것이 본 논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기존 나스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연산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벨을 정해놓고 이제 설치를 진행했는데, 이는 설치 스페이스를 단순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 딥랩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레벨도 설치를 진행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나스류 논문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기 때문에 나스 자체 워낙에 연산량이 많아서 작은 레졸루션을 가진 데이터셋을 갖고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본 논문은 덴스 이미지 프레딕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작은 레졸루션으로는 이제 충분한 정보를 담기 어려웠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토 딥랩에서 제안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 딥랩 같은 경우에는 오토 딥랩의 설치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레벨, 셀 레벨로 진행이 되는데, 셀 레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레벨에서는 이제 8개 오퍼레이터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 아래 그림은 이제 설치가 끝난 뒤에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오퍼레이터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나스류의 논문과 동일한 방식이고, 네,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셀 하나를 제너레이션 하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네, 셀 레벨에서는 이렇게 5개의 블록을 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스텝 전에 아웃풋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전 스텝에 아웃풋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레이어에서 이제 아웃풋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3가지 경우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제안한 이 오퍼레이터들을 가지고 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H는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텐서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오퍼레이터는 알파라는 합계가 원이 되는 노멀라이즈 스칼라를 통해서 노멀라이즈를 진행한 후 이제 노멀라이즈 한 후 사용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현재의 아웃풋은 이제 이전의 아웃풋
아웃풋들을 사용해서 네,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네트워크 레벨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들은 이 네트워크 레벨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2배 크거나 2배 작거나 아니면 똑같다라는 규칙이고, 두 번째는 피처 맵의 레졸루션이 32분의 1 이상 줄어들지 않게끔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딥넷 V3 같은 구조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컴브 디컴브 같은 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택트 아워글래스 같은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4가지의 스테이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레졸루션이 이제 4분의 1인 것이 있고, 이렇게 8분의 1인 것이 있고, 32분의 1인 것도 있는데요. 이 파란색 셀들과 같이, 이 파란색 셀들은, 같은 레졸루션을 가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레졸루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잠시만요. 네. 그래서 보시면, 큰 거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더 큰 레졸루션에서 올 수도 있고, 작은 레졸루션에서 올 있고, 아니면 같은 레졸루션에도 올 수도 있고,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베타 같은 경우에는, 더하면 1이 되는, 노멀라이즈 스케일하고, 이제 서치가 끝난 뒤에 이 베타가 가장 큰 것으로 이제 아우터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옵티마이전 과정에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트레인 A, 트레인 B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트레인 A는 네트워크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트레인 B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키텍처 설치를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로 했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정확히 어떻게 옵티마이션을 했는지 정확히는 안 나와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인데,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로스가 뭔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트레인 A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쓰였고, 그 다음에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 걸로 하겠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잠시만요. 네, 트레인 B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찾는 데에서 로스를 형성했고 옵티마이즈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간단하게만 논문에는 저술이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는 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게 약간 좀 네. 그게 좀 핵심 아닌가요? 근데 이 논문의 핵심은 이제 이 네트워크 레벨에서도 이제 디퍼런시어블하게 서치를 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했다라는 건데, 논문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요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 다음 장에 뭐 시험 결과 말고 논문이나 아니면 제안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다음에는 이제 실험 부분이고요. 앞에 내용이 이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논문과 또 차별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운 샘플링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히 이제 그거를 잘 인코딩하는 것도 세그멘테이션 모델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업샘플링 부분이 있다는 게 그런 세그멘테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러면은 업샘플링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이제 뭐 기존의 딥넷 VC에서도 ASTP만 사용을 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해보겠다 이런 아이디어만 있었지 업샘플링 쪽에는 다른 아이디어가 뭐 논문에서 언급된 게 있었나요? 샘플링에 대한 제가 그 뒤에 논문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리절트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졸루션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서치를 통해서 가장 에피션시하고 베스트하다라는 걸로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어 수가 줄었다는 거는 그러면은 레이어라기보다는 레졸루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졸루션이 줄었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업샘플링이 되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업샘플링이 되는 이유가 아직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앞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앞에 related work 같은 거 말씀하실 때 엠나스넷 같은 이제 다른 퍼스케이션에서의 그 마스 논문이나 아니면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제 기억이 틀린 게 아니라면 저는 엠나스넷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구조가 강화학습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사용하신 부분은 그러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리월드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그것으로 어떻게 저 구조를 선택하는지가 조금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서치를 했을 때 이 베타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서치를 했을 때 이 베타나 이 알파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했다. 요 정도만 저는 이해했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리월드나 레인포스를 했다라는 건 논문에는 저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타나 뭐를 맥시마이즈 하는 값을 선택했다라고 하셨는데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셀 레벨에서는 이 알파를 사용했고요. 본 논문에 이제 네트워크 설치를 할 때는 이제 베타 중에서 이제 가장 베타가 큰 것을 선택을 해서 베타가 가장 큰 것이 이제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나 베타를 선택하는 바는 결국에 저기 있는 화살표들을 다 한 번씩 모든 경로를 찾아보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맥시마이즈 알파나 베타가 나오는 어떤 스트럭처가 있으면은 걔가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도 뭐 MIOU나 아니면 픽셀 액큐러시가 더 높게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발표 되게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나스 계열의 그 논문에 대해서 잘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앞서 릴레이트 워크를 설명해 주실 때, 다른 논문들과의 차별점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약, 약간 이피션트하게, 네트워크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도 적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기억에.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피션트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보시면 다른 거는 GPU 데이즈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3일 안에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클래시피케이션보다 더 연산량이 많은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그 실험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프리트레인드를 하지 않고서도 이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제 efficiency가 어떠한 그런 구조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건가요? 이 논문은 이제 디퍼런셜한 방법을 써서 미분 가능 진행이 되어서 잠시만요. 혹시 제가 좀 알고 있는 바는 적지만 좀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알기로 저 나스넷은 뭐 아메바넷, 피나스넷까지는 제가 예전 내용을 좀 본 것 같은데 나스넷도 봤는데 나스넷의 내용은 어쨌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학습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화학습에 액션이 있으면은 리워드가 있어야 되니까 액션이 더러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보는 거고 리워드로 어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액큐러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결국에 그러면은 아키텍처를 바꾸고 그거에 대한 액큐러시가 나오려면 학습을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강화학습, 학습을 계속 돌리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게 제 기억에는 저 나스넷 계열, 엠나스넷, 스나스넷 계열에서 결정적인 보틀렉으로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런 강학습의 어떤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이제 액큐러시 측정을 따로 없이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알파나 베타 값에 의해서 얘가 뭐 맥시마이즈 되면은 그 픽셀 액큐러시나 아니면은 뭐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제 앞에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디퍼런셜하게 그 알파 베타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진짜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줄어든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한 게 제가 들은 설명에 의하면은 저 다츠라고 하는 논문이 그런 디퍼런셜한 오토ML을 제안한 논문이고 지금 현재 성우님께서 발표해 주신 논문이 그런 다츠에 기반을 한 논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 efficiency가 오토 딥랩의 컨트리뷰션이 아니라 다츠의 컨트리뷰션이 아닌가라고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이제 송이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네, 그래서 오토 딥랩에서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efficiency는 어디서 오는 건지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제 본 논문이 이제 efficiency도 있지만 좀 더 주요한 contribution이라고 뭐 좀 논외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딥랩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테스트인데 이 나스를 세그멘테이션에 처음 적용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는 게 주요 컨트리뷰션이고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랩에도 서치를 했다. 이게 이제 좀 주요 컨트리뷰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션시 했다라는 거가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제가 네, 좀 이게 디퍼런셔블 하게 기존 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츠에 어떻게 보면 컨트리뷰션일 수 있는데요. 기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적으로 설치 스페이스를 했는데 이제 다츠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셔블한 나스를 사용해서 이제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설치를 진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이피션시 하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피션시하게 저렇게 디퍼런시하게 나스를 했다라는 거는 자체라는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ASTP라는 이제 빅넷 V3에서 사용을 했었던, 멀티스테이 컨볼루션을, 이라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제 거기서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다른 나스 방법 논문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 거는 짧게 걸린다라고까지 이제 더 그냥 이제 논문에 대한 마케팅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건님께서도 채팅으로 적어주셨는데, 동희님과 형건님, 그리고 성원님 덕분에 조금 의문점이 풀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그 모델 아키텍처를 잠깐 보여주셨을 때 굉장히 많은 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 각각의 셀이 개별적인 셀 아키텍처를 갖나요? 아니면은 이제 설치된 셀 아키텍처를 모든 셀이 똑같은 아키텍처로 공유를 하는 건지 그게 조금 네, 이제 궁금한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해한 거는 각 동일한 걸로 이해하긴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진 않아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다시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실험과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실험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에 이제 레이어를 총 12개의 레이어로 구성했고, 이제 이미지를 랜덤하게 321 by 321로 크롭하여 아키텍처 서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 그래프처럼, 40 에포크를 학습을 했고, MOU, 즉, 그라운드 트루스랑 겹치는 정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포크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 설치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베스트 네트워크인데요. 인풋의 레졸루션을 보시면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논문에서는 4분의 3 정도가 레졸루션을 작게 하는 경향이 있고 4분의 1 정도가 레졸루션을 키우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셀의 구조인데 셀을 자세히 보시면 아트로스 컨볼루션에 비해 뎁스 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셋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많이 쓰이는 시티 스페이스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피규어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인데요. 네, 또 딥넷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스몰, 미디움, 라지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제한된 모델의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파라미터가 더 적음에도 이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아래는 이터레이션이랑 이제 이 SP라는 방법을 방법의 역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이 체크됐던 게 프리트레인드 됐다는 건데, 프리트레인드를 하지 않음에도 이제 유사하거나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파스칼 VLC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인데, 이 데이터셋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프리트레인드를 하지 않았음에도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하고, 네. 이 AD 20K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로 프리트레인드 안 돼 있음에도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이고요. 네, 결론입니다. 이제 네, 오토딥넷 같은 경우는 댄스 이미지 프리딕션 태스크를 이제 처음으로 아키텍처 서치를 확장시킨 오토딥넷 잠시만요. 네. 처음으로 이제 나스를 댄스 이미지 프리딕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디퍼런셔블한 포뮬레이션을 통해 이피션시한 아키텍처 서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토딥넷은 이때 당시에 지금 19년 논문이니까 이때 당시에 시티 스페이스 등의 세그멘테이션 관련 데이터셋에서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